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4쪽의 비판적 읽기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비판적 읽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96쪽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안창호 의사가 쓰신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판적 읽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글인 것 같아서 본문 글은 136쪽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로 할 거니까 내일 교과서 본문 읽고 보드 작성할 때는 136쪽을 읽고 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우선 9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책에서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독서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네요.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독서의 의미잖아요. 독서의 의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수용적 읽기만 했을 때는 이렇게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자, 요게 그러면 비판적 읽기의 방법 한 가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비판적 읽기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로 내용의 타당성과 관점의 공정성 판단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은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글쓴이는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때로는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제시된 주장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판적 읽기를 할 때 그 글이 객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객관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 개인만의 생각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글이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객관성은 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럼 비판적 읽기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되냐,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설명문이나 아니면 보고서나 이런 글들은 주장하는 내용이 전면에 내세워 있진 않더라도 거기서 이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그게 객관적인지,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보고서라고 하면은 제시된 지표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를 판단하면서 읽으면 그것 또한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관점의 공정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공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글쓴이는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관점의 공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글쓴이의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관점이 공정한지를 보려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혼돈하는 게, 그러면은 중립적인 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런 식의 글을 제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주장을 펼칠 때 내가 펼치는 주장은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듬뿍 담고 그 반대측 의견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만 넣어서 주장을 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글이 관점이 공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어느 한쪽이 이 잘못된 자료를 가져온다던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내용만 가지고 온다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는 거를 얘기할 때 사형제도는 이러이러해서 좋은 점이 있고 사형제도는 이런 점에서 나쁜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런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이런 점이 좋고 라는 자료를 제시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서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아닌 객관적인 성격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란 것과 공정하다는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헤아려 보래요. 글쓴이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독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은 없는지 등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부사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 그게 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 글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글에 1차적으로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해야 된대요. 자, 볼게요.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주장하는 글이든 설명하는 글이든. 자, 또한 그 의도는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만약 글쓴이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회문화적 이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읽었던 난소공 같은 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연대의 관점이 제시가 되죠.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연대적 관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가치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가치로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관계의 힘 같은 경우에서도 인간관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변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이에 이러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생각이 옳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 위의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현대인들이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냉장고부터 열어 그 안에 가공식품들을 마구 꺼내 먹는다. 대형 냉장고 문화가 처음 생겨난 미국의 경우 1988년 전체 인구의 23%이던 비만 환자가
1994년에는 31%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34.3%로 늘어났다 했을 때 여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렇게 통계 자료처럼 제시했어요. 자, 이 글에서는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어 냉장고 안에 지금 당장 먹지 않을 음식물과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우리의 습관이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되는 이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 통계가 거짓되지 않은 자료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는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물을 보관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 공감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근거가 정확한 자료인지 읽고,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가 수용할 만한 내용인지 평가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 읽기이다. 근데 여러분, 비판적 읽기라고 해서 비판해야 돼. 잘못된 글이야. 이렇게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제시된 근거나 아니면 내용,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가며 읽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교과서 몇 쪽이냐 하면 102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본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읽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요거를 읽고 이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부분을 서양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써보자 해서 어떤 부분에 글쓴이의 관점을 먼저 찾아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그 본문 내용에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찾아서 써보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밑에 보면은 글쓴이의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보고 그 평가 이유를 써보면 된대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쓴이의 관점이 뭔지 찾아보고 그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은 다음에 그 근거가 공정한지 타당한지 이것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쪽 넘겨서 거기에 보면 지금 가글과 나글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글의 관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글은 다른 글이에요. 가글은 김별아 작가의 삶은 호수다고 두 번째 글은 한동일 작가의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라는 글이에요. 두 글의 관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 읽어볼게요.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을 꺼리며 무리의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리거나 비굴한 웃음을 흘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말을 삶 속에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무리를 짓는다. 모임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시간을 쪼개어 약속을 잡는다.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에는 우울해지고 나만 빼놓고 저희끼리 만나고 있을까봐 걱정한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볼까봐 차라리 굶기를 택하고 결혼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되어줄 친구들이 없는 게 부끄러워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하객을 사기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자, 여기는 요즘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썼어요. 자, 그런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기쁨과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 쇼핑할 때 혼자라면 타인의 취향을 강요당할 염려가 없으니 유행보다 개성을 따를 수 있다. 자, 요거는 홀로 있을 때 혼자 지내는 것의 장점을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삶은 어차피 홀수이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그 사실에 새삼 놀라거나 쓸쓸함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 충만한 자유를 흠뻑 느낄 수 있다면 홀로 있을지언정 외톨이는 아닐 테니까. 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 글에 담겨져 있는 관점은 뭐냐? 혼자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요 가글의 관점은 혼자인 것에 장점을 제시하고 이것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글은 볼게요. 뭐든 혼자 하는 혼족의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사의 증가와 같은 쓸쓸한 사회적 형상을 동반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네요. 고독사가 뭐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살면서 혼자 집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게 고독사죠. 자, 어제의 인사가 오늘의 안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각자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 그 사람이 며칠씩 안 보여도 바쁜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지나치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기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일상에 파묻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쳤고 결국 부고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상념으로 괴로워지고 엄청난 아픔이 물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지냈을 때 느꼈던 이 부정적인 측면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제시했어요. 자,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일에 무심하고 귀찮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작은 힘이 남아 필요한 것엔 더불어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관한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글의 글쓴이의 관점은 뭘까요? 나홀로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혼자인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어요. 자, 그럼 관점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관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근거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데 타당한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지, 정확한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나 먼저 보면 여러분, 혼자인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함께 더불어 하는 가치를 옹호하는 게 이 관점인데 요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실제로 저 역시 일상에 파묻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쳤고 결국 부고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들의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를 여기 예시로 제시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쵸,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 글에서 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신문 기사에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해 준다던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그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문제
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좀 더 객관성이 두드러지는 글이 됐을 것 같고, 함께 더불어 가치를 옹호하고 있는데 왜 함께 더불어 가치가 맞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함께하고 더불어하는 일에 무심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있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선생님은 판단했어요. 그럼 위에도 잠깐 볼까요? 위의 글은 혼자인 것의 장점,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인 것의 장점의 예시는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복복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 요거는 그 동의를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에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는 나는 남의 보폭에 맞춰서 걸을 때 더 산책의 즐거움을 느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내용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동행 없이 홀로 산책을 하면 남의 보폭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나는 남이랑 걷는 게 더 행복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지, 이거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객관성이 아예 없는 말이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혼자인 것의 장점을 제시했는가, 적절한 예로 제시했는가로 봤을 때 요거 자체로 보면은 적절한 예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글보다는 가글이 조금 더 근거가 객관성을 갖춘 채로 제시됐다. 예시가 그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가글도 혼자인 삶에 대해서 완전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글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한 거는 약간 맛보기예요, 맛보기.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글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글에서 제시된 주장을 찾고 그 주장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게 주장과 근거의 연결이 잘 되면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글을 읽는 거, 그게 비판적 읽기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본문으로 해볼 건데, 본문 어디 읽으라 그랬어요? 안창호 글 아니에요. 어디 읽으라 그랬죠? 136쪽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를 읽고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여러분들이 해보고 보드에 작성하는 거를 내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